굉장히 많은 분들 오늘 와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출근길에 혹시 어떤 컨텐츠를 좀 많이 보시면서 출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AI 트렌드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링크드인 컨텐츠도 많이 찾아보고요. 또 대기업들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라는 단어 그리고 뭐 인텔리전스 그리고 에이전틱 AI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AI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기업들이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고 또 결과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지가 지금 되게 좋은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테오는 AI 기술과 커머스 인텔리전스를 주요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왔고요. 네, 그 결과를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로 증명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 다양한 세션들을 통해서 그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세션은 K-뷰티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올리브영과 함께하는 패널톡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올리브영 리테일 미디어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크리테오 조명근이고요. 네, 먼저 청중분들을 위해 각자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저희가 모신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에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에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에서 파트너 서비스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가은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젠다에서는 올리브영이 리테일 미디어 성장 모델을 어떻게 다각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지금 성장 궤도에 오르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에서는 올리브영이 크리테오와 함께 협력 광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옵사이트 채널을 그냥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크리테오 AI 그리고 크리테오의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어떤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아젠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님, 최근 올리브영의 성장세를 보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꽤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견고한 성장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 방한 외국인 고객들의 올리브영 방문과 구매율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리브영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총괄하시는 리테일 미디어 비즈니스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에는 국내 뷰티 소매 시장 전체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뷰티 시장 전체에 대한 걸 뭔가 이야기하기에는 제 인사이트가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리브영 내부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고객분들이 방한 외국인 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브영을 더 많이 활용을 해 가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의 오프라인 매출이 발생됐고 이는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리브영이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올리브영은 현재 진심으로 태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관점에서는 국내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어떻게 크로스보더에서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전사적인 관점에서는 현재는 뷰티를 코어로 한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지만 헬스를 중심으로 한 얼마 전에 3월 달에 광화문에 1호점을 오픈한 올리브 베러, 그리고 이후에 강남에도 한 개점 2호점을 오픈을 했는데 헬스에 대한 카테고리도 뷰티만큼이나 어솔러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뷰티에서 경험한 리테일 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웰니스 브랜드들, 헬스 브랜드들도 어떻게 협력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진성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헬스를 넘어서 이제 외국까지 진출을 엄청 많이 하시고 이렇게 고도화된 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시는 걸 보니까 올리브영이 얼마나 더 잘 나가려고 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리브베러 응원하고요. 그렇다면 최근 올리브영의 광고 솔루션이 이제 고객 접점 전략 측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올리브영의 리테일 미디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사분면으로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이 가로축과 그리고 올리브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냐의 가로축, 세로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리테일 미디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영 매장은 전국에 1390개가 있고 그 매장 안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명동이나 강남, 홍대, 삼성 이곳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형 매장들이 또 중점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리테일 미디어화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에서 경험했었던 프로그래마틱한 그 추천 로직을 오프라인 매장에는 어떻게 접목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하루에 수십만 건의 전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올리브영은 펄스파티 데이터로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장마다 전국에 있는 매장 안에 어떤 고객 성향의 분들이 방문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성향에 알맞은 광고 소재를 매장 안에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CJ 그룹 내에 계열사에서 5개 광고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어서 그 5개 광고에 대한 부분도 DOH로 어떻게 프로그래마틱하게 연결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사실 그 프로그래매틱 DOH 영역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꽤 어드밴스드된 기술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좀 찾아보기 힘든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퓨어 플레이어 중심의 쿠팡, 네이버와 같은 리테일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또 반면에 1,400개 정도 되는 전국에 있는 매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 확장성은 엄청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람님 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현재 확장 중인 사업 영역과 그리고 신규로 좀 테스트하고 계신 이 DOH 영역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온라인몰의 온사이트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객 탐색 여정 중에 적절한 시점에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지면을 확장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광고 포맷도 현재 상품형 중심에서 배너형 광고까지 점차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케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과인데요. 작년에 오픈한 티로아스 캠페인처럼 다양한 마케팅 목표에 최적화된 캠페인 기능도 도입하고자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마케터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온사이트 미디어의 성과를 지속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미 있는 신규 유입이 지속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 틱톡, 카카오와 같은 소셜 매체를 넘어 최근에는 버즈빌과 크리테오처럼 오픈 인터넷 네트워크 매체까지 오프사이트 매체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팀에는
저희 팀의 주요 KPI 중에는 브랜드사의 광고 성과 개선이라는 큰 KPI가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MMM을 활용해서 협력사의 광고 성과 개선 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들어보니 신규 고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은요,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수 지점이나 명동 지점, 뭐 강남 지점에 방문해 보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거의 그냥 체감상 절반 이상이라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H&B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한정되지 않고 전 연령층으로 관심과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제 특정 지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좀 더 넓은 커버리지 확보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 1,400개 매장의 강력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내에 미디어 지면도 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고객 타겟에 맞는 지면도 확장하였는데요. 이미도 올리브영 매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앞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명동타운점의 대형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상권의 미디어, 그리고 셀프 계산대 화면 등에 보이는 광고 상품 등이 그 사례입니다. 특히 이러한 오프라인 광고 지면들도 이제는 온라인 광고에서만 활용되던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매틱 DOH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현재는 1차 테스트는 완료하였고 올리브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 올리브영은 국내에서 리테일 미디어 2.0에서 3.0으로 가장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향후 1년, 2년 안에 올리브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리브영의 리테일 미디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풀퍼널 마케팅의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O2O 통합 풀퍼널 미디어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타겟팅할 수 있고 통합해서 성과 측정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만든 미디어의 인크레멘탈리티 검증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풀퍼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리브영은 뷰티에 진심인 고객들이 모여서 무엇을 써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걸 트렌드로 끌어올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플랫폼인데요.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성분 그리고 스킨케어의 루틴의 변화까지 읽는 쇼핑 여정 전반의 행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리고 제안하는 큐레이션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의 역량이 아람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풀퍼널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범용 커머스와는 또 다른 올리브영만이 가지는 이 유니크니스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만 또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성님 사업부에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시고 또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나감에 있어서 좀 겪으셨던 큰 챌린지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리브영에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시작했던 시점은 22년도 9월 달 아마 이 자리에도 그 당시의 담당자분이 오셨을 것 같은데 원맨 먼스도 아니고 0.5맨 먼스로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M사의 협력 광고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은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올리브영의 기본적인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잘 워킹되고 있어서 굳이 이런 신사업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경영진의 목소리가 설득하기 가장 어려웠던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이때 좀 해결 방법은 지면 하나, 매체 하나, 오프사이트 미디어 매체 하나 확장하고
그게 얼마나 입점 브랜드사의 마케터분들에게 와우 포인트가 있는지를 증명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겪었던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경험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분들을 채용하고 육성시키고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병에 입사한 지가 이제 올해 한 7년 정도 되는데 뭐 이게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니까 당시에는 올리병 전사의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불리우는 담당자가 딱 3명 있었어요. 뭐 예산은 적지 않았는데 모두 다 외주를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리병 내부에서도 광고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터디가 부족한 시점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리테일 미디어라는 광고 사업을 하는 거에는 역량 확보가 너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올리병 내부에서 프로모션이나 광고나 뭐 CRM이나 각각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리테일 미디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면서 역량 신장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진성님 아주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많은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시는 팀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네, 많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두 번째 아젠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말쯤이죠. 네, 저희가 공식 런칭한 올리브영과 크리테오 협력 광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람님 혹시 올리브영은 앱이나 웹 환경 온라인 내부 광고 지면을 넘어서 이제 플랫폼 바깥의 외부 광고 지면으로의 확장도 굉장히 잘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협력 광고 소셜 지면으로 확장을 처음에 하시다가 네,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오픈 인터넷 지면까지 확장하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브영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양한 소셜 플랫폼이랑 협력 광고를 운영하면서 파트너사들의 광고 성과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파트너사분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최적의 CPC를 기반으로 한 자사상품 유입 확보를 원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크리테오는 이 지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매체가 커버하지 못하는 오픈 인터넷 지면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기준 90% 이상의 웹 커버리지를 동시에 보장하면서 동시에 최적의 CPC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람님께서 느끼시기에 좀 크리테오 협력 광고만이 가지는 좀 특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장표에 나온 6가지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인터넷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커버리지로 최적의 CPC와 우수한 로아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광고주가 직접 세팅과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반 플랫폼이라 손쉽게 광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크리테오의 강점인 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타겟팅과 커머스 AI 기반 최적화 엔진을 올리브영에서 발생한 버스트 데이터와 성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신규 매체 공식 런칭에 앞서 반드시 POC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개 파트너 광고주를 대상으로 POC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동일한 어트리뷰션 조건에서 우수한 로아스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식 런칭 일정도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올리브영에서도 크리테오라는 매체는 너무도 필수적인 매체 미디어 믹스상에 항상 포함이 되는 그런 매체였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오프사이트 미디어로서 협력 광고로서 채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리테오 협력 광고는 사실 오랜 기간 트레이드 마케팅 혹은 오디언스 익스텐션 이런 솔루션으로 좀 다뤄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희가 셀프 서비스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파트너와 최초로 좀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만큼 이번 사례는 크리테오 코리아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좀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리브영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 사내에선 최초, 최고, 차별화.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초의 기회를 올리브영에게 주셔서 또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장표에서는 올리브영 파트너 광고주와 파트너 에이전시 분들이 실제로 이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DSP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가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테오 협력 광고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영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 툴 크리테오 커머스 일드인데요. 여기서 협력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의 현황이나 성과 그리고 매출을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테오 커머스 맥스는 파트너사와 에이전시가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그리고 소재까지 직접 세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저희 왼쪽 화면을 보시면 크리테오 커머스 맥스에서 브랜드 온보딩이 완료되면 올리브영의 상품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크리테오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저희 상품 리스트와 재고 정보가 바로 불러와지는데요. 저희 노출할 제품만 선택하면 다이내믹 상품 추천 광고로 바로 집행이 가능해지고요. 별도로 소재를 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 크리테오 DSP처럼 태그나 피드를 하나하나 연동하던 방식을 비교해 보면 광고 시작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차별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상품 카탈로그 자동 연동에 이제 브랜드별 상품 선택만 하는 이 노출 UI UX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온보딩 후에 빠르게 광고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특히 뷰티 마케팅 환경에서는 좀 최적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커머스 맥스의 분석 보고서 탭을 활용하시면요. 저희 파트너사와 에이전시가 캠페인, 광고 세트, 소재, 그리고 매체 지면별 성과까지 원할 때 직접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 셀프 서비스의 플랫폼의 기능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배너 외에도 브랜딩 목적의 비디오나 이미지 소재도 운영이 가능한데요. 저희 비디오 재생률이나 완료 단가 같은 세부 지표까지도 리포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올리브영 입장에서도 리포팅을 위한 별도 리소스가 필요 없다는 점도 실질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은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로아스 얼마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과 그리고 결과일 것 같습니다. 저희 협력 광고 공식 런칭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리테오 협력 광고 공식 런칭 전후로 크리테오의 리테일 미디어 영업본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데요. 초기 브랜드의 확산 전략이나 그다음 캠페인 안정화 그리고 브랜드의 로아스 달성까지 전반적인 운영의 틀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크리테오에서 직접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온보딩 프로세스나 매체 소개 자료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신 덕분에 저희 내부 리소스를 크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온보딩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측면에서도 트래픽 효율 그리고 로아스, 브랜드 온보딩 규모와 같은 핵심 지표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평균 CPC는 40원, 평균 로아스는 690%라는 수치로 저희 트래픽과 그다음에 전환 성과를 동시에 잡았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올리브영은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온보딩 브랜드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저희 과제도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사에서 올영 세일 기간에 광고를 집중하시는데요. 저희 평시에는 광고를 조금 축소하거나 중단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리테오 담당자분들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실 크리테오 커머스 인텔리전스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Always on으로 꾸준히 운영될수록 로아스 성과가 빠르게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파트너사와 에이전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캠페인 운영을 통해서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해당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네, 꼭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또 있는데요. 네, 온사이트 광고 지면을 넘어선 오프사이트 지면 확장 자체가 리테일러와 브랜드 광고주 양측에 과연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진성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각과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리테일 미디어 시작이 올리브영에서는 협력 광고로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일반 광고로 올리브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MAU의 일정 부분이 일정 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그냥 구체적인 수치로는 30% 이상이 입점 브랜드사가 만들어내는 트래픽으로 MAU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과 측정은 하나도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입점 브랜드사의 마케터분들은 광고로 집행하고 있지만 노출까지만 측정이 가능하고 클릭까지만 측정이 가능하고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상품 상세 페이지로 PDP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는 얼마나 담았었는지 그리고 구매 전환은 얼마나 됐는지 로아스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일반 광고를 집행을 했었던 거죠. 오프사이트를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모든 구매 전환에 대한 트래킹이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도 구매 전환 최적화가 되는 부분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내부 마케팅의 비용으로 그리고 올가닉하게 만들어지는 걸로는 만들 수 없는 MAU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큰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성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의 경쟁 관계로 보시는 시각보다는 좀 더 상호작용하는 윈윈 네네. 관계로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프사이트 미디어에서는 올리브영 온라인몰 그리고 매장에서 외부에서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형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PDP 페이지로 랜딩되었을 때는 올리브영의 온사이트 미디어에 끊임없이 구매 전환될 때까지 리타이팅이 된다는 부분이 온오프 사이트가 결코 독립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그런 미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은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리브영 입점된 광고주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크리테오 협력 광고 온보딩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리브영 협력 광고 전용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크리테오 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션 페이지 QR코드를 바로 스캔하시면요. 온보딩 신청 폼과 그리고 매체 소개서, 상세 안내 자료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은님 안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세션도 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리브영 연사자분들의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크리테오의 커머스 인텔리전스 기술이 만나서 분명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고 좀 더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양사 간 파트너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크리테오와 올리브영의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양사가 더 성장하는 모습도 따뜻한 모습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럼 마무리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